은정아, 뭐 하고 있는 거야? 마을에서 소문 들었어. 너 여기서 뭔가 파헤치고 다닌다면서? 그 열쇠 내놔. 안 돼요. 이건 아버지가 저한테만 주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뜻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독도 무료,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산속 작은 묘터는 온통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묘비 주변으로 흩어진 흙더미들 사이에서 은정이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으로 파고든 진흙을 보며 은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작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석 달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신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떠나버렸다는 것이 말입니다. 더욱 믿기지 않는 것은 지금 은정의 손에 들린 낡은 금고 열쇠였습니다. 묘비 뒤편 느티나무 밑에서 방금 파낸 이 열쇠는 분명히 아버지가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글귀를 자세히 보니 몇몇 글자가 다른 글자들보다 깊게 파여 있었고 그 글자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춘배 할아버지가 옛날산 소유권 표시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은정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어딘가에 숨겨진 금고를 찾기 위해 사흘 동안 산을 헤맸습니다.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큰 바위 밑 움푹 파인 곳이었고 그곳에서 녹슨 철제 금고를 발견했을 때 은정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금고를 열자 오래된 토지 문서들과 매매 계약서 그리고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편지가 나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아, 너가 아니면 지킬 수 없는 땅이다. 언젠가 오빠들이 무너질 날 이 땅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은정이 상속받은 묘터 땅이 사실은 작은 구역이 아니라 주변 산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은정아, 뭐 하고 있는 거야?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은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오빠 민호와 작은오빠 민수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험상궂게 일그러져 있었고 특히 민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은정은 재빨리 금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그냥 아버지 성묘하러 왔어요. 성묘? 이 비 오는 날에? 민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을에서 소문 들었어. 너 여기서 뭔가 파헤치고 다닌다면서? 은정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은정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실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서들의 법적 효력을 확인해야 했고 무엇보다 오빠들의 반응이 어떨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 거짓말 마.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이 땅은 우리 거야. 내놔. 그 순간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큰오빠. 이젠 재산이에요. 전부 다요. 민호와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은정의 평소 같지 않은 말투와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계속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들이 도시 가서 사업하느라 바쁘실 동안 저는 여기서 아버지 모시며 살았잖아요. 아버지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유언장에는 묘터만 내 거라고 되어 있어.
은정은 주머니에서 금고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열쇠가 묘비의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오빠들의 시선이 그 열쇠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민호가 다가서려 했지만 은정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예요. 진짜 유산 말이에요.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묘비에 빗물이 흘러내리면서 비문의 글씨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은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열쇠 내놓아. 민호가 성을 내며 은정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빠르게 몸을 피하며 묘비 뒤로 돌아갔습니다. 안 돼요. 이건 아버지가 저한테만 주신 거예요. 오빠들의 얼굴이 비에 젖어 더욱 흉악해 보였습니다. 은정은 처음으로 오빠들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왜 이런 방식으로 유산을 남겨주셨는지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상한 짓 그만해.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괜히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말고. 오빠들이 떠난 후에도 은정은 한참 동안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금고 열쇠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은정의 운명을 바꿀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자 동시에 큰 시련의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은정은 묘비를 한 번 더 어루만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뜻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은정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은정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은정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와 토지 문서들은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고 금고 열쇠만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은정이 살고 있는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손수 지은 집으로 마당 한편에는 작은 텃밭이 있고 뒷뜰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은정은 25해를 보냈습니다. 다른 또래들이 도시로 나가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할 때도 은정만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아버지는 은정에게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병원 모셔다 드리는 일까지 모든 것을 은정이 도맡아 했습니다. 큰오빠 민호는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며 부유하게 살았고 작은오빠 민수는 부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제법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오빠 모두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얼굴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은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정이 참 효녀네. 근데 너무 희생만 하지 말고 내 인생도 생각해봐. 하지만 은정은 그런 말들이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고 이 마을에서의 삶이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과묵한 분이셨지만 은정에게만은 따뜻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나누던 대화들이 은정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정아, 이 산 절반이 우리 소유라는 거 알고 있지? 그때마다 은정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뭐 중요해요, 아버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그 말씀들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종종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씨 집안 산이 꽤 넓다던데. 요즘 땅값 오르는 걸 보면 대단한 재산이겠어.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애매하게 웃으시기만 했습니다. 은정의 일상은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아침 식사 준비를 한 다음 아버지를 깨워드렸습니다.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텃밭을 돌보거나 마을 일을 도왔습니다. 저녁에는 아버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에서 은정의 평판은 매우 좋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달려가서 도와주었고 마을 행사 때도 항상 앞장서서 준비를 도왔습니다. 특히 춘배 할아버지나 순떡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은 은정을 무척 아꼈습니다. 은정이 같은 아이가 있어서 마을이 든든하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은 달랐습니다. 특히 큰오빠 민호는 은정을 대할 때마다 어딘지 불편해 보였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너는 언제까지 여기서 이럴 거야? 라고 핀잔을 주었고 시집도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라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작은 오빠 민수는 겉으로는 다정한 척했지만 은정이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누워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들은 병원비는 보내주었지만 직접 간병을 하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일이 바빠서 가게를 비울 수 없어서라는 핑계만 늘어놓으며 은정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은정은 그런 오빠들이 야속했지만 아버지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들은 자신들이 받은 유산 목록을 보며 만족해했지만 은정이 받은 것이 고작 묘터뿐이라는 사실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긴 잡초만 무성한 땅이야. 관리나 잘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은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편지와 토지 문서들을 보고 나니 그동안 은정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묘터 땅이 단순한 무덤 자리가 아니라 엄청난 가치를 지닌 땅이었고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은정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서들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려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했고 토지의 정확한 경계와 가치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묘터에서 본 오빠들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언젠가 오빠들이 무너질 날 이 땅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문장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은정에게만 이런 비밀을 남겨주셨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은정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지켜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대한 마지막 효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식이 있었습니다. 은정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고 큰오빠 민호와 작은오빠 민수는 양복을 차려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열어 읽기 시작했을 때 방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먼저 큰아들 민호에게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2채와 현금 10억 원을 유증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에게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가 건물과 현금 8억 원을 유증합니다. 민수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딸 은정에게는 변호사가 잠깐 멈춰서더니 계속 읽었습니다. 산청군 소재 묘터 1원의 토지를 유증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은 예상했던 일이라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오빠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언장 공개가 끝나고 나서 민호가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정아, 그 묘터 땅은 별로 쓸모없는 곳이야. 관리하기도 힘들 텐데.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거긴 잡초만 무성하고 길도 험해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거든. 차라리 우리가 관리해 줄까? 하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일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빠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눈빛 속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받아든 은정은 집으로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만 묘터를 남겨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처럼 현금이나 부동산을 주지 않고 하필 묘터를 준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버지만 아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며칠 후 은정은 묘터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서서 묘비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비문에 새겨진 글자들 중 일부가 다른 글자들보다 더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석공의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 글자들이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은정은 마을의 춘배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춘배 할아버지는 올해 80이 넘은 어르신으로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산증인 같은 분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역사와 전설을 꿰고 계셨고 특히 토지와 관련된 옛날 이야기에 밝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이 묘비 좀 봐주세요. 은정이 묘비 탁본을 보여드리자 춘배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탁본을 들여다보시더니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는 옛날 산 소유권 표시 방법이야. 글자마다 위치가 좌표를 나타내는 거지. 은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춘배 할아버지는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토지의 경계를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암호화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문의 중요한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때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좌표가 가리키는 곳에 뭔가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옛날 사람들은 중요한 문서나 보물을 땅에 묻어두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표시했거든.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자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춘배 할아버지와 함께 좌표를 해석해 보니 묘터에서 북쪽으로 약 200m 떨어진 큰 바위 근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은정은 혼자서 그 좌표가 가리키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은정은 어릴 때부터 이 산을 뛰어다니며 자란 터라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좌표대로 찾아간 곳에는 정말로 큰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 밑 움푹 패인 곳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자 녹슨 철제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금고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던 탓에 표면이 많이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금고 열쇠는 묘비 뒤편 느티나무 밑에 묻혀 있었는데 이것도 묘비의 암호를 통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자
은정의 눈앞에 놀라운 것들이 펼쳐졌습니다. 오래된 토지대장과 매매 계약서들, 그리고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은정이 상속받은 묘터가 단순한 무덤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토지대장에 따르면 은정의 소유지는 묘터 주변산 전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면적만도 수만 평에 달했고 그 안에는 임야뿐만 아니라 개발 가능한 평지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매매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에 걸쳐 주변 토지들을 조금씩 사들여 하나의 큰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정아, 너가 아니면 지킬 수 없는 땅이다. 언젠가 오빠들이 무너질 날 이 땅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땅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탐낼 것이다. 하지만 너만은 끝까지 지켜내거라. 그것이 우리 가문을 살리는 길이다. 은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셔서 이런 준비를 해두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 비밀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은정이 금고의 비밀을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은정이 묘터에서 뭔가를 파헤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심지어 보물을 찾고 있다는 황당한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은정은 최대한 조용히 행동했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마을에서는 사소한 움직임도 금세 화제거리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던 은정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씨 집 막내딸이 아버지 무덤 파헤친다던데. 효녀라고 소문났던 애가 그럴 리 없을 텐데. 요즘 젊은 애들은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다니까. 이런 말들이 은정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미소 앞에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재산 욕심에 묘까지 파헤친 여자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은정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 효녀로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욕심쟁이 딸로 매도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소문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을 이장댁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에서 큰오빠 민호가 전화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정이가 요즘 이상해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묘터를 파헤치고 다니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은정은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빠가 직접 나서서 자신을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혹시 오빠들도 묘터 땅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던 은정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오빠 민수였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나타난 민수는 은정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은정아, 너 묘터에서 뭘 찾고 있는 거야? 은정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 성묘하러 다니는 건데요. 거짓말 마. 마을 사람들이 다 봤다니까. 너 거기서 뭔가 파고 있었잖아.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 볼 수 없던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은정은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을 예뻐해주던 작은 오빠가 이렇게 추궁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뭔가 숨겨놓으셨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민수가 계속 물었습니다. 잊지도 않은 보물 찾겠다고 아버지 무덤 주변을 헤집어 놓으면 어떡해? 은정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빠들이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는 이유가 단순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오빠들도 아버지가 뭔가를 숨겨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은정이 그것을 찾기 전에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며칠 후에는 큰오빠 민호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아예 대놓고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은정아, 이상한 짓 그만해. 마을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이상하게 보고 있어.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이런 소문 나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잘못했고 안 했고가 문제가 아니야. 소문이 문제라고. 그리고 민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뭔가 숨겨놓으셨다고 해도 그건 우리 모두의 거야.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정은 확신했습니다. 오빠들이 분명히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의심이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은정이 먼저 찾기 전에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정은 그날 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언젠가 오빠들이 무너질 날, 이 땅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문장의 의미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빠들의 본성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평소 은정을 아껴주던 순떡 할머니마저 요즘 은정이가 좀 이상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은정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혼자 이 모든 비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토지 문서들의 가치를 정확히 알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더 큰 소문이 날 수 있었습니다. 오빠들의 감시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방식으로 유산을 남겨주셨을까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혹시 은정을 시험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큰 위험이 닥쳤을 때 가족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남겨주신 것일까요? 토지 문서들을 다시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매입하신 토지들은 모두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요 도로와 맞닿아 있거나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토지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신도시 개발 계획 구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정은 점점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에 은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거웠습니다. 이 비밀을 지키면서 동시에 오빠들의 의심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외로움이 은정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문서들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고 정확한 토지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고민 끝에 은정은 군청에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경험 많은 법무사였습니다. 토지 관련 업무에 정통했고 특히 상속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보여주자 박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 문서들이 정말 진짜라면 박 변호사가 중얼거리며 토지 대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상당한 가치의 토지네요. 위치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변호사는 컴퓨터로 지적도를 확인해 보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정이 가져온 토지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신도시 개발 예정지와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개발이 진행된다면 토지 가치는 현재의 수십 배로 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박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토지들 중 일부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네요. 은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보여준 등기부등본을 보니 아버지 소유였던 토지 중 상당 부분이 큰오빠 민우와 작은오빠 민수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형제분들에게 미리 증여하신 것 같네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변호사가 문서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이 문서들에는 해당 토지들이 여전히 아버님 소유로 되어 있어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은정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들에게 토지를 미리 주셨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은정에게 남겨주신 문서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면 오빠들이 아버지 모르게 뭔가를 했던 것일까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은정이 가져온 문서들 중에는 오빠들이 팔아버린 토지들의 진입로가 되는 핵심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오빠들이 소유한 토지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은정의 땅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참 흥미롭네요. 박 변호사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형제분들이 소유한 토지는 가치가 높지만 도로 진입권이 없어요. 은정 씨가 소유한 이 부분이 유일한 통로거든요. 은정은 그제야 아버지의 치밀한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들에게는 가치 있는 토지를 주되 정작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열쇠는 은정에게 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은정이 진입로를 막는다면 오빠들의 토지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묘비의 좌표를 모두 해석해 나머지 숨겨진 문서들도 찾아냈습니다. 산 곳곳에 묻혀있던 추가 문서들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에 걸쳐 주변 토지주들과 맺은 비밀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이 계약서들에 따르면 아버지는 주변 토지주들에게 일정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토지 개발을 원한다면 반드시 은정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은정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당 토지들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해 두셨습니다. 은정은 점점 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오빠들이 욕심을 부려 성급하게 행동할 경우 오히려 공경에 빠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주변 토지주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아직 살아 있었고 계약 내용도 유효했습니다. 그들은 은정을 보고 반가워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은정 씨를 많이 믿으셨어요. 우리한테도 은정 씨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셨거든요. 마을 이장인 철수 아저씨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언젠가 이 마을에 큰 변화가 올 텐데 그때 은정이가 마을을 지킬 거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요즘 개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해가 되네요. 한편 오빠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호가 서울에서 내려와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소유한 토지 주변을 자주 둘러보며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부산에서 올라와 형과 함께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우연히 오빠들이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땅값이 엄청 오를 거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면 대박이야. 그런데 진입로 문제가 걸리네. 은정이한테 허락받아야 하나? 은정은 그 순간 오빠들이 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빠들은 단순히 토지를 팔아서 돈을 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새로운 의미가 보였습니다. 이 땅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마을을 지키는 힘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빠들이 무너질 날이라는 표현도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이제 반격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밀하게 준비해 주신 모든 카드를 활용해서 오빠들의 욕심을 견제하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지켜낼 때였습니다. 은정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오빠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오빠 민호와 작은오빠 민수가 함께 은정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두 사람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고 특히 민호의 눈빛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아, 우리 좀 심각하게 얘기해야겠어. 민호가 거실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하는 행동들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지고 있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상한 소문만 자꾸 나고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야. 은정은 조용히 차를 내오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 성묘만 했는데요. 성묘? 민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봤다니까. 너 묘터 주변을 파헤치고 다니는 거 말이야. 그때 민수가 본격적으로 협박조로 나왔습니다. 은정아, 솔직히 말해. 아버지가 뭔가 숨겨놓으신 거 있지? 너 그거 찾고 있는 거지? 은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뭘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산을 돌아다니는 거야?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혹시 뭔가 찾은 거 있으면 말해. 그런 건 우리 모두가 나눠 가져야 하는 거야. 은정은 그 순간 오빠들이 정말로 뭔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아직 확실한 증거는 잡지 못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확실히 알고 있다면 이렇게 돌려서 말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오빠들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민호가 갑자기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이 고집불통이 가족끼리 뭘 그렇게 숨기고 그래? 민수가 민호를 말렸습니다. 형, 진정해. 은정이가 뭔가 아는 게 있으면 알아서 말할 거야.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 애가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아버지가 뭔가 남겨놓으신 게 있을 거야. 그걸 혼자서 차지하려고 하는 거지.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예뻐해주던 오빠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압박하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욕심쟁이로 몰아가는 것이 가장 억울했습니다. 오빠들이야말로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은정이 처음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아버지 유언장대로 받은 것도 모자라서 제가 받은 것까지 탐내시는 거죠? 뭐라고?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다고? 잡초밭 하나 받은 게 전부잖아. 그럼 왜 그 잡초밭을 그렇게 신경 쓰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제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민호를 말렸습니다. 형, 그만해. 은정이 말도 맞잖아.
하지만 민호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너 정말 뭔가 숨기고 있구나? 그래, 아버지가 뭔가 남겨놓으신 거 맞지? 은정은 그때 처음으로 오빠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면 제 거예요. 오빠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민호의 얼굴이 사나워졌습니다. 이 땅은 우리 모두의 거야. 너 혼자만의 게 아니라고. 아니에요.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유언장에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도 제 소유라고요. 민수가 급히 나서서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야야, 가족끼리 왜 이래? 진정하고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민호가 은정을 향해 협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은정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다. 아버지가 뭔가 남겨놓으신 거 있으면 솔직히 말해. 아니면 정말 가만 안 둬. 은정은 그 순간 오빠들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아껴주던 오빠들이었지만 돈 앞에서는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편지를 남겨주셨는지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은정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민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간에 비밀은 없는 거야. 은정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제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오빠들도 아버지한테 충분히 받으셨잖아요. 서울 아파트에 몇십억, 부산 상가에 몇십억. 그걸로도 모자라세요? 민호와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정이 자신들의 상속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숨기는 거 있으면 나눠 가져야 해.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형제잖아. 진짜 형제라면 제가 아버지 곁에서 평생 희생한 것도 인정해 주셨어야죠. 은정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들이 도시에서 돈 벌 동안 저는 여기서 아버지 모셨어요. 그런 제가 받은 작은 땅 하나도 탐내시는 거예요? 오빠들이 떠난 후 은정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해안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오빠들과의 갈등이 임계점에 다다른 지 며칠 후 은정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큰오빠 민호가 갑자기 서울에서 변호사를 데리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는 은정을 마을 이장댁으로 불러내어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증인으로 세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장댁 사랑방에는 민호와 민수 그리고 서울에서 온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이 들어서자 민호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정아,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아버지가 숨겨놓으신 거 있으면 다 내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야. 서울에서 온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협박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은정 씨, 상속 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은정은 그 순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치밀하게 준비해 주신 모든 것을 꺼내 보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가방에서 박영수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서류들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오빠들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보여드릴게요. 은정이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발급받은 정식 소유권 증명서였습니다. 민호와 민수가 서류를 들여다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묘터와 주변산 일대의 정식 소유권 증명서예요. 법원에서 확인받은 거예요. 박영수 변호사도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정이 미리 부탁해서 이 자리에 동석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은정 씨가 상속받으신 토지는 단순한 묘터가 아닙니다. 주변산 전체와 접근로를 포함해서 총 3만 평에 달하는 토지입니다. 서울에서 온 변호사가 당황하며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말 합법적인 문서인가요? 물론입니다. 모든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확정된 소유권입니다. 그때 은정이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토지 지적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들이 소유하신 토지들 보세요. 모두 제 땅에 둘러싸여 있어요. 민호와 민수가 지적도를 보는 순간 피가 말랐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토지는 은정의 땅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고 외부로 나가는 길은 은정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무슨...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영수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도로법상 진입로가 없는 토지는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개발을 하시려면 반드시 은정 씨의 동의가 필요해요. 민호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하실 리 없어. 그때 은정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친필 편지와 함께 녹음기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남겨주신 메시지예요. 녹음기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은정이 아버지 병석에서 우연히 녹음하게 된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혼잣말로 하신 말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아, 아빠가 평생 모은 것들을 너에게 맡긴다. 형들은 욕심이 많아서 금방 망할 거야.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만이 우리 가문의 진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녹음이 끝나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와 민수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육성으로 들은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정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어요. 오빠들에게는 당장 현금이 되는 것들을 주시고 정작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가족이라면 제가 아버지 곁에서 평생 희생한 것도 인정해 주셨어야죠. 은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오직 아버지만 모셨어요. 그런 저에게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박영수 변호사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앞으로 두 분이 소유하신 토지에 접근하시려면 은정 씨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만약 허락 없이 진입하시면 불법 침입죄가 성립됩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은정 씨 마음이죠. 박 변호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협조적으로 대화하시면 해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은정이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제 허락 없이는 오빠들 땅에 발도 못 들릴 거예요. 그리고 개발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와 먼저 상의하세요. 민호와 민수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대박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은정 없이는 자신들의 땅조차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온 변호사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앞에서는 어떤 법적 수단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뜻대로 이 땅을 지킬 거예요.
오빠들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저와 협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신도시 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은정의 토지는 개발 계획의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각종 개발업체들이 앞다투어 매입을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성급하게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가문과 마을을 지키는 보루였습니다. 은정은 개발업체들과 협상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큰오빠 민호와 작은오빠 민수는 결국 사업이 막히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서울에서 진행하던 건설 사업이 자금난으로 중단되었고, 민수는 부산의 음식점 사업이 연달아 실패하며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상속 재산도 빚을 갚는데 대부분 사용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오빠들이 무너질 날이 정말로 온 것입니다. 두 오빠는 결국 은정을 찾아와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와 민수가 초라한 모습으로 은정의 집을 찾았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진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민수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신 걸 알면서도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은정은 그들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애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들이 저한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하기 어려워요. 알아, 우리가 너무 심했어.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내 오빠잖아. 한 번만 기회를 줘. 은정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는 오빠들의 잘못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상당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은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가족답게 지내야 해요. 그리고 마을 발전에도 함께 참여하셔야 하고요. 오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정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은정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은정이 개발업체와 협상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이익을 우선시했고 마을의 전통과 환경도 보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춘배 할아버지는 은정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정이 아버지가 참 해안이 있으셨어. 딸을 제대로 키우셨네. 순덕 할머니도 감탄했습니다. 은정이 같은 아이가 있어서 우리 마을이 복받은 거야. 아버지 영령이 딸을 잘 도와주신 것 같아. 은정은 개발 과정에서도 마을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통 한옥 마을을 조성하고 친환경 농업 단지를 만들어 마을 어르신들이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은정은 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이런 방식으로 유산을 남겨주셨는지 말이에요. 단순히 돈을 물려주시려던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던 거였군요. 바람이 불어와 묘비를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은정아. 은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빠들도 이제 달라졌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하지만 아버지가 맡겨주신 이 땅만큼은 끝까지 지킬게요.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겼습니다. 은정은 개발 수익의 일부를 마을 발전 기금으로 조성해서 어르신들의 복지와 교육시설 확충에 사용했습니다. 민호와 민수도 각자의 역할을 찾았습니다. 민호는 건설 경험을 살려 마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민수는 음식점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마을 특산품 개발에 힘썼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가족다운 모습으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마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통 마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은정은 마을 이장으로 선출되어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정은 다시 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석양이 산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약속대로 지켰어요. 이 산도 아버지의 뜻도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산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바람이 은정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정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것들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섞였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땅이 아니라 바로 이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도 무료,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